교수님과 인터뷰 약속을 잡은 이후에 우리는 챗 GPT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출연을 보면서 저는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이 났어요. 네. 조지 오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라이팅, 쓸 수 없으면 잘 생각할 수가 없게 되고 잘 생각할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대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났는데 저는 누군가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라이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인간성까지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네. 챗 GPT가 또 이렇게 금방 또 화제가 될 줄은 몰랐죠.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는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챗봇 써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심심이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하니 그러면은 뭐 하고 일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답해주는 챗봇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도 챗봇을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뭐 고객 관리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서 뭐 질문하면 간단한 답 주고 근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답을 주는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이 챗 GPT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건 왜 화제가 되느냐면은 얘가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말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언어 모델. 그러면 언어 모델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느냐면은 단어와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올까? 어떤 문장 뒤에 또 어떤 문장이 올까? 라고 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인이가 밥을 밑줄이에요.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먹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밥을 한다 혹은 뭐 버렸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수인이가 밥을 죽였다 뭐 이런 말은 사실은 잘 안 들어가죠. 확률적으로 그런 단어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많이 오는구나 어떤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이 많이 오는구나 이거를 잘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랑 꽤 지혜롭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얘가 이 언어들을 잘 조합을 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동안 사실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텍스트 양이잖아요. 예, 그 학습했던 텍스트 양을 조합을 해가지고 꽤 정리된 지식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글을 써봐 그러면 실제로 글을 쓰기도 하는 네, 글을 꽤 잘 써가지고 글을 써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글이 꽤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 모델이니까 언어 모델에 기반한 챗봇이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교육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에세이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미국 교육에서는 에세이 쓰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학을 하고 목사님 이제 유학하셨을 때 에세이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 쓰는 게 뭐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언어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 이 에세이를 그냥 이 챗 GPT가 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주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챗 GPT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바로 그 수학적인 그 딥러닝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인다면 AI 시대의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게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인 사고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챗 GPT는 딥러닝을 통해서 수렴적인 사고를 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아가는 네. 그런 작용을 한다면 우리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사지선다나
단답형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챗 GPT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들이 길들여져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사고력이 붕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렴적인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좋을까요? 사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분이죠. 네. 이게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챗 GPT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예전에 미국의 수학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수학 전쟁이 뭐냐면은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계산기를 씁니다. 쓰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급반, 특수반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쓰는데 그래서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써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이 많아서 그래서 뭐 미국의 수학이 뭐 동양의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안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거가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게 뭐냐면은 수학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산기를 쓰면서 이제는 정확한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답을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교육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답을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수학 문제 푸는 게 막 에세이 같기도 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더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식으로 이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챗 GPT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사실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확산적인 사고를 하고 또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여전히 정답 찾기, 뭐 사지선다, 요즘 오지선다가 많은데 뭐 오지선다로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고 정답을 하나 고르는 그런 교육을 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오히려 우리 앞길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더 기억을 잘하고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책을 읽는 거는 네, 언제나 저항의 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한테 요약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뭐 얻게 되는 건 단순히 그 책 안에 있는 문자적인 정보만 해당하지는 않죠. 네,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뇌 자체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굉장히 얻게 되는 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역사 작품을 읽고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을 통해서 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는 건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뉴욕타임즈가 21세기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 1위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2위에 조지 오웰의 1984라는 네. 책이 있는데 지금 챗 GPT를 보면서 마치 윈스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빅브라더에 의해서 텔레스크린으로 감시를 당할 때 읽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네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속에 진짜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시대를 바라봐야 우리들이 세뇌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말한 것처럼 셰익스피어를 읽고
찰스 디킨스를 읽는 행위가 바로 시대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전쟁과 평화 198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책이 또 어떤 책이냐면은 사람들이 제목은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안 읽은 책에 뽑히는 책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 알지. 누가 쓴 것도 알고 뭐 유명하다는 것도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읽어본 책에 들어가거든요. 네, 재밌는 네. 생각 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죠.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본 네. 뭐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고전이죠. 네, 그게 네. 고전의 의미다. 네, 근데 이게 지부함을 넘어서 진짜 시대에 저항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감하시고 앞으로 챗 GPT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형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그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독교는 관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할 수가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학교의 젊은 교수님들과 함께 빨리 좀 이 챗 GPT에 대한 책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곧 보실 수 있도록 이건 좀 스피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정리해서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어 표현 중에 개화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개화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제 뭐 양치기들이 주로 하는 표현인데 저기 언덕에 어스름하게 뭔가 시커먼 실루엣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두운 거예요. 어둑어둑한 해질녘 그때쯤 되면은 저게 약간 어둡고 뭐가 보이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게 내가 키우고 있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어둑어둑할 때는. 그 시간대를 개화늑대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개화늑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멀리 실루엣만 보여. 이게 과연 개인지, 우리를 도와줄 개인지, 아니면 우리를 잡아먹을 늑대인지 모르니까 진짜 두렵기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개화늑대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챗 GPT 같은 경우 올해 또 버전 이제 4로 버전 4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예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도 강력한데 그것보다 지금 몇 배 더 강력한 인공지능이 좀 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서 두려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것을 잘 알면 두려운 마음은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특히 이제 신학교 교수들부터 빨리 좀 잘 공부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또 챗GPT를 좀 검증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의들도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교육연구소 채널과 함께 이런 또 시대적인 흐름도 잘 살피시면서 우리 박양규 목사님과 함께 잘 고민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챗 GPT 같은 또 다가올 변화들 우리 이수인 교수님 같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지침 또 등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